그래서 지금 이 강의 들으면서 제가 만약에 선생이라면 초등학교 선생이나 중학교 선생, 고등학교 선생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한 거 초등학교에서는 아이들한테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조만한 어떤 작품을 만드는 거를 권하고 싶은데 뭐 혹시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학교는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엄청나게 인공지능을 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수업도 엄청나게 많이 하시고요. 결과물들도 어디인가 모아놔서 애들이 서로 평가하기도 하시고 되게 다양하게 쓰거든요. 근데 오히려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그런 교육적 도구를 선생님이 활용해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건 좋은데, 아이들이 너무 그 인공지능이라는 도구를 먼저 쓰면 자기가 생각하기도 전에 결과물이 만들어진 걸 해석하려고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활용하려고, 포장하려고만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교육적으로는 약간 그런 디지털 기기로부터 조금 거리를 두고 아날로그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좀 먼저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적으로 생각을 하는 어떤 사고력이 큰 다음에 인공지능을 도구로 활용하면 시너지가 나오는데, 이 사고력이 완성되기 전에 너무 도구를 자유자재로 다루다 보면 생각하지 않는 아이로 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이게 같이 고려를 해야 되고, 그래서 학교에서 지금 선생님들은 인공지능이나 도구를 엄청나게 많이 활용하고 계시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다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학생들이 활용하는 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는 건가요? 지금 학교 선생님을 대상으로 교육부에서 굉장히 다양한 교사 연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급에 맞춰서 어떤 프로그램을 써야 되는지도 가이드들이 많이 나가고 있고, 교육 방법론에 대한 앞서 나간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께 교육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근데 일단 그런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게 전국 시도로 동시에 쫙 커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편차가 있고 선생님마다 편차가 있는 건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네. 오늘 강의 감사드리고요. 네. 강의 내용을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미국식 교과 네. 과정을 쫓아가는 것 같은 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첫째를 유학을 어쩌다 보니 AP 과목을 미리 필기한다거나 해서 약간 수능 SAT나 역량 평가 같은 거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도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좀 개인적인 질문인데, 우리는 이제 국제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말씀하셨던 교육 문화를 좀 바꾸는 것 같아요. 막상 국제학교 출신들은 국내 대학 입시를 오히려 좀 불리하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변화되는 교과 과정에서는 어찌 보면은 국제학교도 국내 고등학교에 준한 또는 그 이상의 어떤 데이터가 축적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전망이나 분위기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보면, 지금 대한민국에도 국제학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국제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을 대한민국 안에 집어넣으려는 노력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 그러니까 IB 교육과정이라는 게 지금 되게 강조되고 있고, 그러니까 IB 교육과정이 역량 중심의 교육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과정들이 되게 활성화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시도 교육청마다 진도가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런 IB 교육을 받은 아이들 혹은 국제학교에서 교육받은 애들이 한국 대학으로 들어올 때 어떤 메리트 혹은 단점이 있느냐, 이런 부분일 텐데, 일단 그 국제학교가 대한민국 인가를 받아서 대한민국 고등학교 졸업한 학력이 되느냐가 일단 중요하거든요. 국제학교는 이제 외국의 어떤 졸업장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게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과 똑같은 학력이 아닐 경우에 그 평가로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의 전형이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현재 대구에 IB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북 사대국어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IB 교육과정을 하는 반이 2개 있고 나머지 8개 반은 일반 대한민국 교육과정이에요. 근데 이 두 교육과정을 받아도 경북 사대국어라는 우리나라 고등학교를 졸업한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 교육과정을 졸업한 애들은
정시로도 대학을 갈 수 있고 수시 중에 내신만 성적으로 갈 수 있고 학생부 종합전에서 아까 활동을 기반으로 대학을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IB 교육과정을 이수한 애들은 IB 교육과정을 졸업할 때 외부 테스트를 보거든요. 근데 그 외부 시험의 일정이 우리나라 수능이랑 겹쳐요. 그래서 IB 교육을 받아서 그 학위를 받는 애들은 수능을 못 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러면 수능 성적이 없으니까 정시로 대학을 못 가죠. 그리고 내신을 계산하는 방식이 좀 달라가지고요. 이 아이들은 교과 전형으로 대학을 못 가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만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학생부 종합 전형 입결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 모든 전형에서의 유불리가 아니라 이런 교육과정을 받은 애들이 잘 가는 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이고 학생부 종합전형이 점점 정시로까지 영역이 넘어오는 거잖아요. 그런 흐름은 유리한데 과연 우리 애가 졸업한 그 학교로 대한민국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는 별개로 좀 체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참고로 같은 얘기로요. 지금 제주도에 표선고등학교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구의 그 경북사대보고는 10개 반 중에 신청한 2개 반 애들만 IB 교육을 받고 나머지 8개는 일반 반다고 했잖아요. 그 표선고등학교는 농어촌 학교라 원래 그 학교를 애들이 잘 안 가는 학교였어요. 그래서 제주도 교육청에서 여기 오는 애들 무조건 선진 교육과정, IB 교육과정을 할 거야 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게 뭔지 모르니까 안 갔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교육을 받았더니 그 학교에서 처음으로 서울대, 연대, 카이스트 합격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과정에 대한 이제 믿음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제주도 사람들이 다 표선고를 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표선고 옆에 있는 애들이 표선고를 못 갑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방향도 그렇고 실질적인 입시 결과도 그렇고 점점 아까 말씀하신 이런 역량 기반의 입시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여러분들 가질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역량 기반의 어떤 탐구들이 네. 꼭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만 대학에서 이제 인정을 하는 건지 이게 좀 어렵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그 입시 절차로 보면 아이들이 원서를 내잖아요. 그 원서를 내면 이제 그 대학에서는 서류밖에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서류에 기재가 안 돼 있으면 대학은 이 아이를 평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류에 무언가 기재가 돼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학교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입시를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선생님이 권위주의적인 학교는 내가 하라는 것만 해.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 수행평가 때 뭐 전자기력에 대한 실험을 할 거야. 그럼 애들은 그냥 실험만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전자기력과 상관없는 진로를 가고 싶은 애들은 이게 막 입시적으로 의미가 없잖아요. 하지만 대학은 자연과학 계열로 오고 싶은 애들은 이런 실험 보고서를 쓴다는 실험 절차를 익숙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학교 모든 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머무는 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실험을 했기 때문에 요 실험한 결과는 수행평가 점수를 매길 거야. 근데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해서 더 탐구하고 싶은 게 있으면 탐구 결과를 나한테 가져와. 그럼 선생님이 읽어보고 너의 학생부를 써줄게 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럼 이걸 학교에서 하지 않아도 뭔가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학교에서는 여기서 생긴 궁금증을 동아리 활동에서 해. 그래서 동아리 활동을 이 학술 탐구 중심의 동아리를 운영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꽤 많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관심 있는 것들을 학교 수업에서 혹은 추가적인 활동으로 혹은 학교의 다른 활동으로 연결시켜서 자기만의 깊이를 계속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선생님이 안 써줘. 그러면 활동을 했지만 입시적으로 활용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이제 학교 말고 다른 타 대회, 학교 밖 활동은 입시에 반영 안 합니다. 아예 안 돼요. 아예 써줄 수 있다는 내용 자체가 아예 들어가지가 않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뭐 이렇게 청소년 그 통계 활용 대회가 요새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애가 학원에서 통계 활용 대회 나가서 수상을 했어요. 이거는 대학 입시 반영이 안 돼요. 그런데 앞으로 기조도 쭉 그럴 거라. 네, 학교 밖에서 이루어진 활동이 들어가면
부모님의 경제력이 입시에 영향을 준다고 해서 그걸 다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학교 동아리 활동을 해요. 근데 동아리 활동에 뭐 이렇게 뭐 통계 활용대에 나가는 계획이 없어요. 근데 내가 제안을 해요. 선생님 저희 이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결과물을 통계 활용대에 나가면 어떨까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럴까? 그래서 선생님이 거기 지도교사가 한 명 있어야 되거든요. 지도교사가 들어가서 학교 활동을 해요. 그러면 상 받은 얘기를 하면 안 되고 그 어떤 탐구를 했고 그 활동의 통계 조사를 어떻게 했고 그 통계 분석에서 어떤 결론을 도출했고 이거는 써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를 보면 이제 학교 교사들을 띄워서 지도교사를 네. 띄워서 가는 네, 계획이 네. 가는데 네.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떤 상을 받았는지는 기재는 못하지만 네. 그런 활동을 했다는 네. 거는 이게 이제 명중에 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네. 네. 결국에 성적이 제일 기본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성적을 따기 좋은 좀 경쟁이 덜한 고등학교를 가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소위 말하는 학군제일 고등학교를 가는 게 유리한지 이게 사실 궁금하거든요. 그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특목고를 가는 게 맞아요, 안 가는 게 맞아요. 이 판단도 있고요. 그럴 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교육에 있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신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신을 잘 따는 게 가장 유리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5등급 상대평가지만 3년 내내 전과목 올 A가 몇 프로나 될까요, 전국에? 지금 예상이 1점 몇 프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신을 잘 받으면 대학을 좋은 데 갈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신을 잘 따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입시 관점에서 내신과 같이 따라가는 게 수능 최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과목의 수능 점수가 좋은 게 아니라 대학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수능이 5과목이라면 2과목의 등급합이 4등급이면 우리 대학이 원서낼 자격이 있다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걸 수능 최저 조건이라고 하는데 내신은 되게 좋은데 이 수능 최저를 못 맞추면 그냥 불합격이에요. 그래서 시골에 있는 뭐 전교생 30명밖에 없는 전교 1등도 있잖아요. 걔는 서울대 내신만 보면 무조건 붙잖아요. 그런데 학습력이 기초적으로 안 돼 있으면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능 최저라는 걸 같이 보거든요. 그래서 내신이 매우 좋고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게 입시에서 무적이에요. 그런데 모든 애들이 그게 내신이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불리한 내신을 극복해서 조금 더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는 게 요 역량이라고 하는 학생부나 면접 준비해서 가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그래서 일반고의 탑 내신 탑이 대학 가기 제일 편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고의 2등 지금 9등급 상대평가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일반고의 2등급이면 상위 11% 전 과목 11% 들어가면 2.0이거든요. 딱. 그럼 그런 애들이 중대 정도를 교과 학생부 다 필요 없고 내신으로만 가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 특목고를 다닌다 그러면 특목고 3점대 중반까지 학종으로 중대를 가요. 그러니까 대학이 일반고 내신과 특목고 내신을 동일선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아까 현재 고2부터 5등급 상대평가가 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점점 그 내신에 대한 변별력이 약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목에가 유리할까 불리할까에 대한 고민들은 여전히 계속 진행 중이나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내신 잘 따는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근데 이제 또 하나의 고민은 그런 거죠. 아까 서울대 면접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서울대 면접을 딱 보고 나서 학교 프로그램이 애들한테 큰 영향을 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서울대가 목표로 하면 특목고가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요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전략이다. 그래서 그 특목과 일반고를 놓고 비교한다면 나는 치열한 경쟁을 하더라도 그 안에서 나의 역량을 키우면서 뭔가 학종으로 승부를 보겠다 그러면 특목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특목을 가서 보면 내신 경쟁이 엄청 치열하고요. 활동 경쟁도 엄청 치열해요. 그래서 마치 그 하버드 대학 공부벌레들처럼 계속 공부하고 막 탐구하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 조금 내신 관리와 이런 여유를 갖고 하겠다면 일반고가 낫다. 그런데 그렇게 여유 부리다 일반고에서 내신 떨어지면
답이 없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다. 선택의 문제다. 네. 그러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네. 결국 나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제가 하나 질문드릴게요. 네. 그 공교육 과정 말고 네. 그 무슨 대안학교나 네. 뭐 그냥 개인적으로 홈스쿨링하면서 네. 그 대학을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던데 네. 그런 학생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그게 지금 입시에서 가장 큰 고민인데요. 예를 들면 제가 요새 뉴스에 많이 나오죠. 자퇴하는 애들, 고등학교 1학년 자퇴하는 애들 저 수능으로 대학 가겠다 해서 고2 때 고3처럼 고3 때 재수생처럼 이렇게 재수학을 해서 막 공부하는 애들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를 보기 시작하잖아요. 정시에서도. 그래서 지금 대학이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희대 같은 경우는 정시 수능 100전형이 있어요. 수능만으로 뽑아요. 학생부 안 봐요. 그리고 수능과 학생부를 같이 보는 전형이 2개가 있거든요. 근데 정시로 100명 뽑으면 수능만으로 보는 거 30명 뽑고 학생부까지 보는 걸 70명 뽑아요. 그리고 요 전형, 수능으로만 보는 전형이 재수생하고 검정고시 애들 지원하라는 전형. 요렇게 만들어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거는 변화된 입시에서 답은 없어요. 근데 각 대학이 어떻게 그 아이들에게 틈새를 만들어주느냐의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한때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이 막 인기가 많았을 때 일반 고등학교 안 가고 대한고등학교에서 이렇게 활동 같은 거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학종으로 대학 가는 경우가 제법 있었거든요. 근데 대학이 막상 뽑아봤더니 이제 기초학습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런 거 다 지금 커트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검정고시 볼 때도 이 검정고시 점수를 내신 등급으로 환산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내신, 그러니까 검정고시 시험이 쉽습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100점 막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검정고시, 학교 자퇴하고 검정고시 봐서 검정고시 100 맞으면 뭐 2등급으로 치환해주고 그러면 막 중대 간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대학은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100점을 뭐 3등급으로 쳐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지금은 약간 제도권 학교에서 온 애들을 더 많이 좀 챙겨주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결국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얼마나 줄 거냐는 사회적 합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학교에 따라서 어디는 넓혀준 데가 있고 좀 좁혀준 데가 있고 약간 이런 문제라서 그거는 좀 지켜봐야 돼요. 그 우스갯소리로 인천대학교에서 검정고시 본 애들의 성적을 되게 유리하게 쳐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인천대학교에 검정고시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 기준 확 낮춰버렸어요. 뭐 이렇게 애들이 막 몰리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네. 감사드립니다. 요정도 강의 감사드리고 또 개인적으로 우리 선생님께 또 질문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저 감사장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